인사부터.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목동 짜장 투어 왔습니다. 예. 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 인사 한번 해주세요. 따박이 누구? 뭐 이렇게. 따박이 백성희입니다. 아유, 야, 저희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아까 집 구경도 다 하고 맛있는 짜장면 먹고 여기 네. 스타벅스 커피 사주셔가지고 커피 한잔 하시면서 이제 네. 제가 이제 궁금한 걸 좀 여쭤보려고. 네네. 아, 이제 먼저 좀 이제 왜 경매를 시작했을까? 이런 거가 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경매는 네. 예전부터 네. 많이 이제 들어왔고 네. 또 제가 부동산에 관심이 진짜 많았었거든요. 원래 무덤 30대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30대부터. 예. 아. 그래갖고 뭐 실패도 하고 막 이런 저희 부동산에서는 이제 많았는데 네네.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경매 강의를 듣기 시작했어요. 네. 부동산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강의를 듣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달 있다가 유튜브를 계속 봤죠. 네네. 보다가 베프에 이제 문을 두드렸죠. 아, 네. 그게 1년 전? 1년 전이 딱 1년 딱 전. 1년 전. 작년 4월 날. 네, 작년 4월에. 4월에. 아. 네. 작년 4월에 문을 두드려서 현재까지 낙찰받은 빌라는 몇 개? 지금 어제 것까지 4개요. 어제도 낙찰받았어요. 어제도. 이게 라이브거든요. 네. 어제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의 바로 앞에 있는 예. 빌라를 낙찰 네. 받으셨답니다. 아, 잘하셨고요. 오늘 받은 빌라는 이제 작년 12월에. 작년 12월 달에 하신 받은 거고. 거고요. 네. 그 작년 4월에 시작을 해서 네. 이렇게 4개를 1년 동안에 4개를 낙찰 받았는데 네네. 이게 뭐 쉬지 않고 막 줄기차게 하셨어요. 예, 꾸준히 연결해 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원래는 뭐 원래 젊으실 때는 은행원이셨다면서요. 근데 그 뒤로 이제 자영업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자영업을 한 10 몇 년? 16년 했죠. 16년 정도 네. 자영업을 하시다가 아이도 키우고 이제 학교도 다 보내고 딸 시집 보내고 시집 보내기 전에 이제 그만뒀어요. 그러셨어요. 그리고 3개월 만에 이제 딸 결혼시키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1월 달부터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게 한 16년도, 17년도? 17년도. 예. 아. 17년도부터 이제 공부 시작했죠. 예. 그러니까 딸 시집 보내고 아들은 유학 보내고. 예. 그래서 공부 다 시키고. 예, 그렇죠. 할 일 다 하신 다음에 이제 부동산 원래 관심 있었던 부동산에 공부를 17년도에 시작해서 18년도에 중개사 자격증을 따셨어. 요즘에 그 되게 어렵대던데. 그죠? 아유, 그냥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자격증을 따가서 이제 사무소를 하시려고 하셨잖아. 그런데 그쵸? 이제 경매를 알아버렸으니까. 경매를 알아버렸으니까는 이제 그거는 좀 뒷전이고. 이제 사무실은 언제든지 낼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일단 경매를 먼저 해봐야지 하는 생각으로 이제 경매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네. 제가 알기로 사무실 계약했다가 안 하고 경매를 좀 더 하시려고 그게 뭔가 더 좋은 점이 있다면서요. 그동안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학교 졸업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16년도까지 사회생활 했잖아요. 16년도까지 거의 한 20년. 사회생활을 30년 했죠. 30년. 네. 30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시간에 딱 정해져 있는 그게 이제 좀 싫고 딱 정해져 자유로워지고 싶었어요. 이게 바로 그 시간의 자유. 자유로워지고 싶어가지고 이제는 어디 여행도 다녀야 되는데 그거 하면은 여행도 못 다닐 것이고. 그렇지. 맨날 문 열어야지. 뭐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서 자유로운 시간을 좀 가지려고 이제 고민하다가 결국은
생각을 바꿨죠. 근데 그게 생각을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텐데 뭔가 이게 실질적으로 결과가 딱 나오니까 이게 확 바뀌든가요? 아니면 그래도 힘들게 바뀌든가요? 아니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나름대로 이제 뭐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돈 안 들이고 네. 집이 생기고 네. 또 그러고 또 뭐 하다 보면은 끝마무리가 잘 돼서 성취욕도 또 느낄 수 느끼고. 있고 예 그러니까는 이게 매일 뭐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그러는 것보다는 이게 이야. 자유롭고 또 약간 적성에도 맞나? 예,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예. 뭔가 뿌듯한 마음이 생기겠다 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말이 중요한 것 같아. 돈 안 들이고 집이 생기고. 예. 그게 진짜예요? 예, 지금 세계 다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생기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 경매라는 게 이제 이래서 음. 경매를 하는구나.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돈을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이 좀 오해할 것 같으니까 네. 잠깐 설명드리면 돈을 하나도 안 들이는 건 뭐냐면 이거를 내가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집을 좀 내 돈이 조금 들어갔다가 수리를 이쁘게 잘해서 여기도 수리를 너무 이쁘게 잘했잖아요. 여기 이 수리한 건 집 소개하면서 나중에 영상 찍었으니까 또 보여드릴게요. 근데 전세를 빼면 내가 낙찰받은 금액보다 항상 전세가 높게 나가는 거야. 예. 그죠? 모든 비용 다 빼고도. 그치. 네. 수리비, 취득록세, 그럼요. 뭐 법무사 수수료, 뭐 복비까지 다 네, 빼도 예. 뭐 수리비에 부가세도 다 빼도 그럼요. 더 남는 거야. 예. 그러니까 돈을 하나도 안 들이고 서울에 있는 빌라 서울에. 마셨죠. 작년부터 해가지고. 서울의 역세권에. 아니 규제가 안 될 때 했었죠. 두 개는요. 낙찰 규제가 그 대출 규제 없을 때, 그죠? 딱 낙찰 받고 다음 날부터 규제 들어갔어요. 대출 40%밖에 안 된다. 아니 그래서 네. 그거는 그 전에 했기 때문에 혜택을 받았어요. 2개까지. 네, 2개까지는.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게는 받았죠. 못 받았죠. 예. 그래도 전에 있던 그 자금을 가지고 그렇죠. 넣었다가 예. 이게 전세를 잘 뺀 거죠. 전세를 2억 9천에 내놨는데 전세도 막 깎아요. 그래서 500만 원만 깎아주겠다. 1,000만 원 깎아달라고. 500만 원만 깎아드리겠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렇게 계약했어요. 2억 8,500. 2억 8,500. 이게 낙찰을 얼마 받으셨죠? 2억 4,600. 2억 4,600. 그리고 여기 집 수리를 너무 잘하셨거든요. 막 싱크대도 남들 안 하는 빌라에 우리는 잘 안 하거든. 한샘 싱크대. 샤시도 막 시트지 다 발라고. 잘하셨어요. 그래서 수리비가 1,700만 원 정도 들어요. 예,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그 21평 전용 21평 수리비. 그러면 2억 4,600에 1,700 하면 2억 5천 6,300. 2억 6,300에 뭐 취득록세 하고 뭐하고 하면 200 보태서 2억 6,500에 다 됐다. 집을 샀다. 그리고 나서 2억 8,500에 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2천만 원 남네. 2천 좀 안 남아요. 2천 좀 안 남네. 그럼 2천만 원 남는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2개 할 때는 그거는 얼마씩 남았어요? 처음에는 처음 빌라는 이제 신축급이에요. 16년도 거니까 신축급이라서 그것도 충분히 3억 받을 수 있었는데 전세. 근데 그게 제가 마음이 약해요. 그런 것 같아요. 1,000만 원 깎아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럼 그럽시다. 전세금 어차피 내가 내주는 건데.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1,000만 원 깎아줬어요. 그러니까 남는 거가 몇백대밖에. 몇백 없었어. 그래도 돈 안 들이고 집을 산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집도 그렇고. 두 번째 것도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거는 공동이잖아요. 공동으로 같이 공부하신 분하고 같이 해서 공동으로 해가지고 그 많이 올랐지. 그거 모르겠어요. 매가는 모르겠는데 이제 거기가 송파잖아, 송파. 네, 송파인데 삼성동에 현대 들어오잖아요. 벤츠. 그거 이제 뭐 완공돼 그러면은 유입인구가 그쪽으로도 많아진다고 그런 말도 거기는 하고요. 뭐 그 동네는 엄청 거기는 이제 롯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고 이런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제
모르겠죠? 그렇지, 그렇지. 근데 살 때도 어쨌든 살 시세보다 때도 싸게 좀- 샀잖아. 그쵸. 그죠? 시세보다는 싸게 샀는데 낙찰. 거기가 오래돼가지고 수리비. 그 하는 중에 매물이 2개나 나왔어요. 그 건물에. 그래갖고 고민을 많이 했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너무 싸게 내놓은 거예요. 우리가? 아니요. 그 집이? 네, 그 집이 그 집들이 그래가지고 가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때는 그 예. 집이 빨리 나가길 예, 기다려야지. 한 건은 이제 뭐 21년도 임대차가 맞춰져 있어갖고 이제 사정상 빨리 내놓는 거라 쳐도 다른 한 건은 정상적인 거래인데 너무 싸게 내놨어요. 아, 급했나 보다 그 집이. 예,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뭐 그래도 아유 밀어붙였죠. 뭐 수리해가지고 그럼. 내 나름대로 뭐 놓는 거죠. 그랬더니 그럼요. 부동산에서 막 비싸다고. 자꾸 얘기를 해. 예, 그리고 또 한 부동산은 거기 이제 내놓은 부동산은 막 전화했고 막 뭐라 그래요. 왜? 어? 뭐라고 아니 그래? 매매를 이렇게 내놨는데 어. 어떻게 천사를 그렇게 크게 세게 그렇게 내놓을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막 뭐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하셨어?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는 받을 만큼 내는 거다. 그렇지. 예. 예. 우리도 뭐 수리비도 들어가고 그렇지. 이래서 받을 만큼 내는 거다. 여기 시세 보면은 그 집이 싸게 내놓은 거지. 시세권 내는 거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밀어붙였죠. 예. 이렇게 사오게 했는데 예. 또 막 깎아달래요. 계약할 테니까 깎아달래요. 그래서 어떻게 한 달 만에 나갔어요. 그거는. 예, 한 달 얼마 동안 오래 되지도 않았는데. 한 달 동안 기다리니까 또 이제 조바심이 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럼 1,000만 원 깎자 해가지고 39,000 원. 같이 이제 합의해갖고 아. 1,000만 원 깎아서 3억 9천에 냈죠. 그건 낙찰 얼마 받았죠? 3억 3,600. 그렇지. 수리비 그것도. 수리비 그거는 이제 좀 동네가 그래서 좀 고급으로 좀 한다고 그냥 이 샤시도 그다음에 인도돼가지고 네. 좀 얼마 많이 됐어요? 줬어. 수리비 한 2천? 아니에요. 그럼. 부가세까지 해서 2,700 많이 돼.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약간, 고급지게 어쨌든 한다고. 시세대로 예. 잘 빼셨어. 예, 그래가지고 그것도 남았죠. 좀 남았고. 남았죠.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돈 안 들이고 집을 세 채 샀다. 네. 그리고 어저께 또 한 채 샀다. 그거는 이제 아직 모르는 거고. 그렇지. 낙찰은 받았는데 네. 이제 취합만 안 되고 뭐 이렇게 네. 진행되면 잔금 납부하고 이렇게 네, 진행할 네, 거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기 뭐야 아까 제가 마음이 좀 딱 들은 게 뭐냐면 이제 좀 자유롭고 싶다. 그죠? 그렇죠. 30년 예, 막 예. 직장에 매이고 뭐 자영업에 예, 매이고 그러면 예. 시간도 없고 막 어디 예, 예. 갈 수도 없고 막 그런데 그렇죠. 그래도 이제 또 중개사 자격증을 짜가지고 사무실 교역까지 했는데 그거 하면 또 매이니까 좀 이게 자유스럽게 예. 이게 경매의 매력이에요. 그죠. 그리고 돈도 벌고. 네, 그리고 경매를 하다 보면은 네. 이제 서울 곳곳을 다 다녀요. 네. 그러면 제가 모르는 부분들이 사항들이 많아요. 동네마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아는 것도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모르는 동네 가서 네, 모르는 동네 가서 집도 보고 그렇죠. 예. 혼자 가시진 않잖아. 혼자 많이 다녔어요. 혼자 거의 많이 혼자 다녔어요. 아니 같이 하는 그 저기는 따박이 친구. 따박이 친구는 이제 그거 할 때는 같이 이제 많이 했는데 이제 각자 이제 또 하는 각자 거죠. 또 하고 있어요? 각자 하는 거죠. 예. 그러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재밌고 네, 그렇죠. 진짜 좀 자유스러워 보이네요. 예. 뭐 저번 주는 막 성남까지 갔다. 성남. 뭐 마을버스 타고 그냥 덜커덩.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재밌어요. 재밌어요? 예. 근데 아까 또 우리 짜장면 먹다가 얘기한 게 아직도 본래 우리가 교육할 때 빌라는 꼭 집안에 들어가 보고 네, 해라 네. 입찰해라 그랬는데 네. 아직도 못 들어가 보신다면서. 그러니까요. 배를 누르면은 주로 저는 이제 어. 낮에 가잖아요. 어. 그러니까 거의 비어요. 비었는데 그나마 사람이 있어서 배를 누르면은 안 열어주고 막 그냥 욕을 하고 막 안 좋게 화를 내시고 이러니까 그게 이제 마음에 아유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이런 욕까지 먹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예. 솔직히 나도 처음에 그랬고. 근데,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아내를 안 봐도 예. 입찰할 용기는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안 봐도 예. 오래된 거는 당연히 이거는 몇 수리한다. 평이니까 수리 들어간다. 아. 이 생각을 하고 들어가죠. 기본 수리는 네, 한 기본 1,500? 수리. 그러니까 평당 뭐 평당 100만 원 미만으로. 미만으로 생각해가지고 아. 들어간다. 근데 수리는 처음에는 다 맡겼다가 요번에는 요거는 공정별로 막 시켰다면서요. 네네네. 그렇게 해보니까 어때요 그거는? 이거 재미나요. 재밌어요? 이제 인테리어 하는 것도 어. 재미나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니 아까 곰팡이 제거제 저기 네. 곰팡이 엄청 많이 쓸었다면서요. 네. 그거 사다가 막 네. 뿌리고 뭐. 제가 이거 안 했으면 뭐 이보드가 뭔지 아. 그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처음 아는 가정이니까 재미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2천 몇백 들여서 네. 했는데 그거는 한 사람한테 맡겨서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네. 거의 한 500만 원 줄여가지고 한 네, 거잖아요. 네, 그 정도. 그러면 그 500만 원 번 거예요? 인건비 번 거예요? 본인 그쵸. 인건비. 아유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힘 안 들고 돈 벌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는 이게 한마디로 이제 몸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 다음 날막 온몸이 다 몸살나요. 아파요. 네. 아니 마룻바닥도 뭐 코팅지 뭐 네, 코팅 해가지고 네, 막 네. 닦았다면서요. 네, 코팅 해가지고 반들반들했는데 네. 햇빛에 보니까 또 얼룩 있는 게 네. 이게 미는 게 이제 네. 강도가 틀리니까 좀 그런 건 있더라고요. 괜찮아요. 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또 아이, 실수들 하다. 괜찮아요. 이 정도면 깨끗해. 이 정도면 그 계약도 됐잖아. 네, 계약도 좀 처음에 들어오는데 화나더라고. 네, 너무 좋아하셔요 두 분이. 네. 세입자가. 좋더라고요. 네. 네. 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한 20-30년 사회생활 직장도 다니고 자영업도 하고 하면서 이제 다 애들도 키우고 시집 보내고 네. 뭐 다 장가 보내고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또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중개사무소 그거 하는 것보다는 시간적인 여유를 얻는 그쵸. 요게 네. 1년 딱 해보니까 딱 판가름이 나는구나 이제. 그죠. 네, 처음에는 이제 이런 생각까지는 안 하고 그냥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으니까 부동산에 한번 해보자. 경매. 네, 부동산도 이제 그렇지만 경매 한번 해보자 했는데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결과물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네네. 원래 계획은 그래도 저기 뭐야 중개사무소 하면서 사이드로 경매를 좀 하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야? 예, 그죠? 처음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네. 그런 생각 이제 했는데 자유로운 영혼을 살고 싶어가지고 경제적 자유, 경제적으로 경제적 또 자유를 시간적으로 그렇지 예. 건너는 다리를 이제 예. 건너시구만요. 그러면 앞으로의 어떤 계획은 저는 원래 이제 공부하기 시작할 때 70까지만 이제 이런 이제 사회적으로 또 활동한다. 네, 활동한다. 경제 활동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70까지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5년이 늘었어요. 그래요? 이렇게만 하면은 네, 75까지도 충분하겠다. 하겠다. 근데 뭐 재개발 뭐 그런 거 이렇게 관심 보면은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걸 생각하느냐 막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요? 네. 뭐 어때요? 뭐 아니 내일 지구가 망하더라도 우리가 사과나무를 하나 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지.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법인으로 들어가는데 신림도 그것도 법인으로 했어요? 지금 3개의 법인으로 세 개 다 법인으로? 처음만 이제 개인으로 처음 것만 들어갔고, 했고. 네. 야, 참 어쨌든 이게 진짜 멋지시네. 그러니까 70 정도까지 경제 활동을 하마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거 경매를 하다 보니까 한 5년 정도 더 늘려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쪼들려서 5년을 늘린 건 아니잖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여서 네,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5년 늘려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네, 보람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꼭 돈을 벌어서 이게 뭐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도 벌어가지고 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그렇죠. 그렇게 그렇지. 보람 있게 쓸 수도 있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기
뭐라고 했대? 무섬이 많다 그랬어. 네? 뭐 그랬잖아요. 뭐야? 사람들 명도하기도 벨 눌렀을 그 때 사람이 막, 예. 만나자 그러면 그냥 전화로 하시면 안 될까요? 막 이랬다. 네, 대부분 이제 안 만나고 싶잖아요. 그렇지. 예, 이사 가는 날은 어쩔 수 없이 만나는데 안 만나고 그래. 싶잖아요. 왜냐면은 그 좋은 사이는 아니잖아. 좋은 사이가 우리가. 아니고 또 여기 어. 전에 여기도 저는 다 소유주분들하고 이제 명도를 명도를 했어요. 했어. 예. 그러다 보니까 안쓰럽잖아요. 그치. 또. 그분들이 예. 좋은 상황에서 나가는 게 그러니까, 아니니까. 예. 그리고 더군다나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상황을 당하면은 더 안쓰러워요. 그럼. 그래서 솔직히 진짜 안 만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예. 뭐 어떻게 만나야지. 만나야죠. 급하니까는 이제 급해서 부담도 가서 이제 잘 해야 되니까. 그렇지. 예. 일을 해야 되니까. 예, 그냥 뭐 1시간씩 차 타고 가서 그냥 만나고 이런 거죠. 얘기 다 들어주고. 다 들어주고 벌벌 떨면서. 근데 명도는 되게 그래서 무난하게 다 그럼요. 진행됐다면서. 예. 그러면 전화하면 또 아주 친절하게 하고 이 중간에 또 명도 이제 배당길이 늦어지다 보니까 아우 걱정되는 거예요. 수리도 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그렇지. 중간에 집 좀 몇 번 이제 견적 좀 내보겠다고. 그렇지. 좀 도와달라고. 문 열어 달라고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갖고 2번이나 이제 와서 그렇지. 예, 견적 아유. 뽑고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네. 보면은 우리 백성희님이 참 뭐라고 해야 돼? 마음이 고우신 거야. 마음이 곱고 상대방을 좀 이렇게 생각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만나니까 상대방이 그런 걸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그죠? 예, 명도를 할 때 딱 가면은 내가 이 사람을 빨리 내보내고 막 이렇게 잔꾀를 막 부리고 가잖아. 그럼 아무리 웃는 얼굴 해도 금방 알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마음적으로 저 사람 얘기를 들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잘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사람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벽이 많이 금방 무너지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만나시니까 그런 일들이 잘 되시는 것 같아. 뭐 이사 가실 때는 그냥 악수도 하면서 그렇지. 잘 가시라고. 가서 잘 되시라고. 그러면 이제 뭐 엄청 잘하시는 거야. 뭐 방문 안 두들겨서 들어가 보지도 않아도 그래 수리하면 되지 뭐. 끝. 그죠? 그리고 수리도 뭐 그냥 뭐 몇백으로 조그맣게 막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그냥 거의 다 새 것처럼 내가 살 집처럼 막 해버리시네.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저기 전세가. 전세가가 나오고 매매가가 나와요. 자신 있게 딱 부르는구나. 완전히 다 해야지. 그래서 멋지다. 어중간히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돈만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는 하려면은 완전히 딱 신축급으로. 나도 수리할 거 했는데 여기서 우리 배워가지고 견적이 900 나왔거든. 방색한 반지한데 이게 좀 실평수는 넓어요. 근데 반지하니까 조금 하기가 그리고 인천이고 또 그러니까 그 정도도 나 많이 잡은 건데 지금 말 들으니까 좀 더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 그 말도 진짜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죠? 내가 방을 못 들어가 봐도 빌라 내가 수리한다 이런 생각하고 수리를 할 때 내가 제대로 한다 내가 살 것처럼 그래야 전세가와 매매가를 내가 자신 있게 부른다. 그 송파처럼. 그러더라고요. 그치? 그 사장님이 인테리어 사장님이 아니 이거 여기 사실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잘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이래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안 살아도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만족해야지 되지 않겠냐. 그래야 내가 원하는 가격도 받을 수 있고 그러지 않겠냐. 그러니까는 이해가 안 간대. 이해가 안 가네. 그러더라고요. 왜 세놓을 건데 왜 이렇게 잘하려고 그러고. 그분은 이제 이거 안 해보셔서 이해가 안 가시네. 처음에는 그래도 그렇게 잘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하셨어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이제 첫 거는 도배하고 장판만 했죠? 네, 도배하고 장판만. 신축급이라서 새 거라서 도배 장판만 하니까 뭐 그거는 별로 이제
그런 느낌이 없었고 여기 두 두 번째 가니까는 해야 오래됐어요. 오래돼 갖고 진짜 다 뜯어야 돼요. 오래된 거는 다 뜯어야 돼요. 근데 그런 판단을 빨리 내리시는 것도 참 대단하신 거야. 잘하시는 거야.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저기가 되더라고. 1억 전세가가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1억이 넘게 차이 나요. 그러면 내가 1억을 거기다 묶여놔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이 경매 못 하잖아요. 그렇지. 자본금 많이 묶이니까. 자본금이 묶이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본금을 빼려면 어쩔 수 없이 최대한 전세를 높여받아야 되니까 신축 저기 하는 빌라 것처럼 저기 분양하는데 다 가봐요. 모델하우스 가서 보고 이제 거기서 조금 아이디어도 좀 받고 받고 그렇게 해달라고 받고 갖고 뭐 색이나 요즘 이제 트렌드 색깔 뭐 이런 거 하고 이래가지고 신축급으로 해서 겉에는 구옥이지만 안에는 들어오면 신축급으로 딱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뭐 대부분 구옥들은 이제 면적은 크잖아요. 내부 면적은. 맞아. 들어가 보면 새 집 같으면 넓고 좋지. 넓고 그러니까는 신혼부부보다는 이제 조금 뭐 40대 이상이면은 좋아하더라고요. 면적이 넓으니까. 근데 전에 우리 김멘토가 항상 하던 얘기잖아. 구옥이에도 안을 싹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전세를 받아라. 빌라는 또 그게 매력이야. 빌라는 그게 매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와 매매가의 차이가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팁이에요, 여러분. 전세와 매매가의 차이가 거의 1억 정도 갭이 있으면 수리를 내가 살 것처럼 깨끗이 해가지고 전세가를 높이 받아라. 그럼 매매와 전세의 차이를 갭을 줄여라.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5천만 원만 줄여도 그죠? 뭐 1,500만 원 들여서 5천만 원만 줄여도 그걸 가지고 또 우리가 다음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오늘 진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구옥이 사실 힘들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뭐 수가 있을 수도 맞아. 있고 구옥들은 위험성이 있긴 있는데 잘만 고르면은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걸 제일 무서워해요. 전세 그렇게 높이 받다가 나중에 전세 빼줘야 되지 않냐. 그때 전세가 내려가면 어떡하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역에서 가까운 데를 하다 보니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신 있어요. 나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다 보면 생기는 거야. 그죠? 그렇죠. 어떻게 그분들한테 나도 처음에 그래 전세가 떨어지면 큰일이지. 집도 많은데.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니까 막 설명을 해도 안 해보신 분들은 잘 안 와다 이게. 그렇죠. 맞죠. 그렇죠.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1년에 몇 건을 받으신다고요? 1년에 5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충분히 계속. 근데 어쨌든 전세로 이렇게 계속. 전세도 아니면, 하고 매매도 하고. 매매도 하고. 법인으로 받았으니까. 법인을 했으니까 매매를 해야. 그렇지. 또 당기 순손실이 안 생기잖아. 그렇지. 당기 순손실. 그러니까 법인 대표님이시네. 그렇게 이제 이거를 잘 조율을 해가면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법인은.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매매가 그래도 하나는 나올래나요? 예, 지금 이걸로 처음에 받을 때 생각을 그렇게 하고 받았어요. 계획을? 네, 계획을. 그러면 전세 넣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일단? 전세 넣고 매매. 안 되면은 이제 다음 걸로 매매하고. 그렇지. 그러면 이거 만약에 매매를 하실 분들은 갭 투자하시는 거야. 그렇죠. 이거는? 네, 부동산에서 어제도 보고 갔어? 지금 2번 보신 분이 있어요. 한 번 보면은 아예 생각이 없으신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2번 보러니까는 생각이 좀 있으신 거예요. 그러세요? 그럼 갭 차이가 얼마예요? 갭 차이 일부러 갭 차이 많이 안 뒀어요. 3천. 잘하셨어. 잘하셨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낙찰가에 수리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이걸 전세 뺐는데 2천 남았는데 갭 차이를 3천 뒀으면 이거 매매하면 5천 버는 거야. 그렇죠. 거기서 법인이니까 세금 내고 양도세 10% 부가세 해가지고 부가세는 안 내지. 그다음에 저기 나중에 소득세 법인세에서 20% 정도 되면은 희망사항이죠. 파이팅. 희망사항이죠. 왜 하면 되지.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수익을 이야. 창출하려고요. 작년에 법인 내서 네.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네. 이제부터 오늘은 네. 올해부터는 플러스로 가는 거야. 그래야지. 멋집니다 아주. 세 분 네. 오늘 낙찰 받으셨네요. 아 그래요? 장윤미 씨, 네. 김성민 씨, 김은경 씨. 세 분이나 잘 봤어. 네. 아우 야.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요거를 한번 읽어드릴까요? 예? 댓글이 없네. 오마 집 좋아요. 서울 화이트 냥이님 서울 법인은 경락 대출 얼마나 나오나요? 40% 정도 나옵니다. 대출 개인이나 법인이나 조정기업 다 똑같아요. 한 40%. 오늘은 댓글이 없네. 네, 우리가 보시느라고 너무 집중하셨나봐. 아무튼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시고 집에도 초대해주시고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경매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요런 조금 그런 분들한테 네, 한마디 해주신다면.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경매 시장이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사정이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물건은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이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많이 나오고 괜찮은 물건들도 많을 것 같고 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거에 굴하지 말고 실제로 실전에 실전에 임해야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가 생기니까 맞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한번 경험해봐라. 경험을 한번 하시는 게 그치. 네. 그때 처음에 낙찰을 받을 때 낙찰 받고 나서 하고 낙찰 받기 전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죠? 그리고 그것까지 낙찰 받는 게 아니라 뭐 대출 명도 수리 임대까지 해가지고 싹 한 사이클 돌았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다르죠. 완전 달라요. 그만큼 내가 쌓이는 게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신림동 것도 잘 명도되고 새 내고 그러면 또 불러주시고 올해 매매 법인으로 매매하는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들 안녕.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누가 오셨네. 네 화이트님, 양이님 답변 감사하고 강성진님 멋져요. 맘파크님 법인은 1인 법인이신가요? 네. 1인 법인. 소일킴님 너무 집중했어요. 집중하셨구나. 저도 어서 시작해보고 싶어요. 시작하세요. 멋지십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 네.